우선 지난 시간에 뭐냐면은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의 이중성. 특히 뭐를 이야기했느냐면은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 파동성이라고 그러면 파동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파동 함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파동 함수의 뜻은 뭐냐면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푸사이의 제곱이 확률 밀도 함수다. 확률 밀도 함수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4a 스퀘어드를 전 구간, 문제가 디파인 되어 있는 전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이것이 1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당연히 확률 함수의 조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어떤 뜻은 뭔지 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건이 예를 들어서 뭐 x에 의해서 파라메터라이저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x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a라고 하는 양이 있으면 a는 뭐냐면 이 x의 함수가 되겠죠. 별량이 있을 때 이 a라고 하는 거에 평균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a의 평균치는 A의 평균치를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평균치는 어떻게 디파인 되는 거냐면은 px 곱하기 a, x의 dx. 즉,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x의 함수로서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이 주어졌을 때에 그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곱하기, 그렇죠? 그 양을 더한 것 혹은 적분한 것, 그것이 평균치예요.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한 사람 손 들어봐요. 혹은 이게 뭐냐면 이게 x가 컨티뉴어스한 별량이 아니고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뭐 1, 2, 3, 4, 5, 6 그러면은 i 곱하기 ai 의 서메이션, 이것이 a의 평균치예요. 실제로 그 주사위 면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평균값, 이 면에서 이런 숫자의 평균값, 그런 것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은 구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right?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주사위가 아주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다 6분의 1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pi는 6분의 1이고 ai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1, 2, 3, 4, 5, 6 숫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 더하기 해서 6분의 6은 얼마? 평균값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이제 평균입니다. 똑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확률 파티클이 그러니까 푸사이 제곱을 구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푸사이의 제곱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서 이걸 갖다가 이제 x의 함수로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x의 평균값은 뭐냐? 위치의 평균값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개 어느 근처에 있을 것 같습니까? 대충 두들겨 보세요. 어디 근처? 여기 근처겠죠. 이 정도가 아마 x의 평균값일 거예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방식에 따라서 여기선 a가 뭐냐면 x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평균값은 x 곱하기 4의 제곱 dx 이런 게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런 그 평균값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왕 이게
평균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평균값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퀘스천이 뭐냐면은 모멘텀의 평균값을 어떻게 이제 디파인 하면 좋겠냐. 뭐 벨로시티의 평균값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겠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이제 우선 답부터 우선 개스를 하고 그 답이 왜 맞는지를 나중에 조금 더 수학적으로 보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psi 스타 x psi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응된다고 그랬어요? 대충 이게 만약에 프리 파티클이었다면 그렇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h바 곱하기 ddx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프리 파티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웨이브 펑션이 e to the h바 분지 i에 px 마이너스 et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웨이브 펑션이. 그러니까 이 psi 앞에 p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그러면은 뭘 하면 되겠어요? p의 개수인 요분의 h분의 i 곱하기 x로 미분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i분의 h바의 dx의 4 이걸 갖다가 사이로 디파인을 하고 p를 psi 앞에서 p는 미분 연산자가 psi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임의의 파티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알겠죠? 자유입자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근데 문제는 임의의 파티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느냐. 그게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이제 쓰고 싶으냐 하면은 아마도 개수가 뭐냐 하면은 추측이 P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4 스타 i분의 h바의 dx 4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 하고 개수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개수를 갖다가 합리화하는 어떤 또 하나의 이제 방법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파티클, 제너럴 파티클에 대해서 힘을 받는 어떤 제너럴 파티클에 대해서 과연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양, 특히 이제 뭐 모멘텀이라고 그러면은 P는 클래시컬이 어떻게 됩니까? 고전적으로 P는 mv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m 곱하기 dx dt입니다. 이게 고전적인 식이죠. 이게 고전역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 하면은 이 x의 평균값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평균값에 한번 의존을 해보자. 그래서 P가 이게 이제 퀀텀 메카니컬한 어떤 옵서블이 될 텐데 이놈의 평균값은 뭐냐면은 이렇게 디파인하면 어떻겠냐. 이거의 x의 평균값은 여기에 이렇게 디파인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파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파인을 해보자. 그러면은 요양은 디파인이 되어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요거의 미분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의 이제 그 추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m 곱하기 x의 평균값은 4 스타 x 4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들어가서 4 스타 덧 x 4의 dx. 이거는 뭐냐면 x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고전역학에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이게 t 함수이고 이건 궤적을 논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right? 여기서의 이 x는 그냥 이 뭡니까? 이거 코오디네이트 x예요. 여기. 이런 것은 뭐냐면은 t의 함수가 아닙니다. right?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절묘하게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차를 굉장히 구별을 하면서 나중에 수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 그럴 듯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헷갈리고 안 헷갈리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x는 더 이상 여기서는 x는 t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t의 함수로 생각하지만 여기나 여기에서는 t의 함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시간 디펜던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웨이브 펑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한 거니까 이놈이나 이놈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 디펜던스는. 그러면은 이게 4의 x 4 도트. x는 이건 뭐예요? 이건 코디네이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dx 이놈이에요. 네. 저기서 x가 그 x의 평균값이 t 디펜던트가 없는 거면 dt분의 d랑 x 평균값이랑 연산자랑 그냥 상수 뭐 이런 걸 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내 이 얘기가 도대체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t 함수로서 잘 디파인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궤적이 잘 디파인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취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시각 t에 x가 xt라는 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자면 이런 거 델타 펑션 딱 있고 다른 데는 다 제로라. 그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의 뜻 자체가 x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xt가 뭔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xt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디도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수님. 근데 x의 평균값은 시간 t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x의 평균값은 시간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그 질문이. 근데 시간을 누가 캐리하냐? 시간 디펜던스를 누가 캐리하냐 이거예요. 질문이. 그거는 이게 캐리하는 게 아니고 x는 뭐예요? 어디든지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균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psi가 시간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헷갈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이 도트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뭘로 고치려고 그러냐면은 시간 디펜던스가 아닌 걸로 다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IH바 DT 사이가 뭐예요?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의 스퀘어드 사이 플러스 V 사이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도트야. 이게 사이도트야. right? 그러니까 사이도트는 IH 바분의 이거고, 그 다음에 사이도트의 스타는 뭐냐 하면은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IH 바분의 똑같은 거 스타예요. 그쵸?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주무르는 거죠. 뭐 일단은 이제 수학의 좋은 점은 뭡니까? 한번 일단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냥 그걸 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알지브라를 타고. 그래서 자 이제 right hand side는 여기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m 곱하기 여기 뭐가 되느냐면은 m 곱하기 적분의 IH 바를 바깥으로 빼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2n분의 h 바의 제곱에 d 스퀘어드 사이 스타 플러스 v 사이 스타,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이제 이거를 쓰는 거죠. 하고 여기에 사이가 붙고 x가 하나 붙어야지. x는 어디다 붙일까? x 4 이렇게 쓰고 더하기 마이너스가 없는 거 2n분의 마이너스 h 바의 스퀘어드 d 스퀘어드 사이 하고 이제 사이 스타 앞에 붙이고 x도 뭐 앞에 하나 붙이고 플러스 x 곱하기 사이 스타 하고 플러스 v 사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dx 다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캔슬 되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간단히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m 곱하기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IH 바 분의 2IH 바 분의 여기 m도 빼고 분의 1 하고 사이 스타 곱하기 x 곱하기 4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x 사이 스타 이거 그대로 해서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적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로 아직까지는 뭐 눈에 잘 안 들어져.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넘기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런 걸 생각해봐요. x 곱하기 4 스타 4 데리버티브 한 개 있는 거를 이걸 갖다가 전체를 미분을 이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 미분 빼기 이걸로 이제 미분을 하면은 d 사이 스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거 빼기 요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차원만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이 그냥 x에 관한 이건 3차원인데 1차원만 한번 해보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은 요거 빼기 요걸로 쓸 수가 있고 하고 앞에 뒤에다가 사이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됐어요? 교수님 예. 질문인데요. 잠깐만. 우선 먼저 이거부터 끝내고. 되게 보이나 그런데? 저쪽에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4에 빼기 이렇게. 자, 보세요. 우선 요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놈을 여기에 미분을 하면 놀랍게 되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요 놈을 여기에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한 거하고 d4 스타 그다음에 x는 그대로 두고 이거를 여기에 걸린 거하고 dx4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놈도 어떻게 하느냐면 x의 한 개를 갖다가 바꿔 털어내서 x 스타 dx4 빼기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걸면 올렸게 되는 거고 엑스트라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느냐면 요 놈이 여기에 걸린 거. 그거는 뭐냐면 4 스타 이건 뭐야? 요 놈이 여기에 걸리면 그냥 4 스타 d4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여기에 걸리면은 빼기 x의 d4 스타 d4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것은 첫 줄에서 둘째 줄을 뺀 것 같아요. Right? 그러면은 첫 줄에서 두 번째를 빼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은 캔슬 되죠?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놈 빼기 요 놈은 뭐가 돼요? 요 놈은 빼면 뭐냐 하면은 뭐 그냥 남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토탈 데리버티브예요. 그렇죠? 이건 토탈 데리버티브니까 이 앞에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값이고 그리고 푸사이가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둘 다 0이라고 그러면은 이 텀은 뭐예요? 토탈 데리버티브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거 빼기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 빼기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지워지고 2i h바분의 1의 서메이션 이거 빼기 이거 다시 말해서 4i 스타 dx 4 빼기 4i dx 4 스타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자, 이제 원래 가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 이렇게 되지마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뭐 하면 되느냐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dx 4i 스타 빼기 뭡니까? 이거 대신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4i 스타 dx 4i를 빼면 그럼 이거 빼기 이거는 요거죠. right?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이건 토탈 데리버티브죠. 맞아요? 토탈 데리버티브는 적분하면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온 겁니다. 이퀄 뭐가 되느냐 하면은
2배 지워지고 저 X 빠졌어요. 여기 H바 스퀘어드가 빠졌네요. 여기 H바 스퀘어드. H바 스퀘어드가 빠졌어요. 거기 X 있어야 되잖아요. 밑에. X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X가 남았는데 이건 X가 데리버티브가 되어서 없어졌고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 캔슬 돼가지고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X는 사라지고 데리버티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됐느냐 하면은 I분의 H바 곱하기 썸메인 4 스타 dx 4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하고 같잖아요. 이거는 이건 뭐 한 겁니까? 이거는 개수한 거예요. 뭘로부터요? 프리 파티클로부터 개수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쉴딩크 방정식을 써가지고 일반적인 힘을 받는 파티클에 대해서 이건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어떤 이항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을 하게 되면은 적분을 한다는 게 결국 평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평균을 하게 되면은 이 인터랙션이 있는 파티클의 평균값이나 인터랙션을 안 하는 프리 파티클의 평균값이나 평균값은 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평균값은.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에비던스가 있으면 물리학자들은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리그러스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담해집니다. 봤지? 봤지? 이거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요거는 프리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개수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에런페스트 시어럼의 이제 일부예요. 에런페스트 시어럼이 뭐냐면 클래시컬한 양과 퀀텀 에버리지하고의 릴레이션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퀀텀 메카니컬한 어떤 양의 에버리지는 클래시컬한 파티클이 만족하는 모든 어떤 그 고전적인 릴레이션을 만족시킨다는 거에 대한 그 일반 세어럼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부인데 여기에 이제 기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항된다 하면 i분의 h바의 px 같으면은 ddx라는 어떤 오퍼레이터에 대응이 된다. 아주 그냥 굉장히 이제 보울드하게 나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거는 점프예요. justification은 full justification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런페스트 시어럼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 justification이에요. 그렇지만 저건 평균값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죠? x가 어떤 클래시컬한 어떤 양이 있을 때에 이 양에 대응하는 어떤 퀀텀 메카니컬한 양은 이런 오퍼레이터에 대응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프입니다. 그리고 이 점프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이걸로부터 나오는 모든 어떤 실험적인 결과 프리딕션이 맞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얘기를 그러니까 서머라이즈 해보면 고전적인 어떤 그 궤도라고 하는 이야기 혹은 뭐 이제 이런 그 모멘텀에 관한 이야기는 다 x의 t의 함수로서 어떤 그 궤적을 갖는 파티클의 어떤 그 값들이에요. 퀀텀 메카니컬하게는 이런 궤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연산자라는 게 있어서 x에는 뭐가 되냐면 그냥 x를 멀티플라이하는 이런 연산자가 존재하고 p에는 뭐냐면은 이런 그 미분 연산자가 대응을 한다. 그리고 모든 시간 디펜던스는 뭐가 가지고 있다? psi 확률 함수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고전적으로는 이것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observable이자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이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상태는 누가 갖고 다니느냐 하면은 사이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상태를 갖고 다니고 관측할 수 있는 값들은 뭐냐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if 사이에 이런 것들이 액트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쟀을 때 어떤 양을 얻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아직 안 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갔어요. 실제로 모멘텀을 쟀을 때 이 어떤 그 시스템이 psi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오케이? 모멘텀을 재면 순간순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잴 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떤 값이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한 바가 없지만 평균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이 평균값은 P, 이걸 또 P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면 P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면 오퍼레이터를 사이에 걸고 사이 스타를 곱해서 적분을 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인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그냥 이 대응 관계가 사실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다. 예. 질문. 예. 지금 운동량 평균값을 저렇게 하니까 뭐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렇게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뭐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그 입자가 가지를 운동 에너지 평균을 저 운동량 평균의 제곱의 이응을 나눠서 정의해도 되나요? 굿 퀘션. 그렇게 안 해요. 운동 에너지 일단 지금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봐요. 이거 지금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 나온다는 뜻은 이게 여러분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운동에 이제 고전적으로 운동에 대한 P 제곱 나누기 2m이죠. 고전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퀘션입니다. 답은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일단 P에 대응되는 양이 P 오퍼레이터에서 정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 양하고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이 양하고 다르다는 거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택할 거냐, 이거 택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답은 이게 맞답니다. 그래서 이 확률 해석으로부터 이제 뭐랄까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고전역학적인 주요 어떤 그 observable이요. 관측 가능한 양들. 이 양들이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대응되느냐 그 얘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비슷한 계산을 다시 한번 하면은 이 계산은 여기에 x가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게 그 어떤 집에 가서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어떤 양을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로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데피니션이 뭐냐면 사이 스타 사이 혹은 확률 밀도 자체예요. 확률의 덴시티라고 합니다. 이놈을.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에
이놈의 미분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ddt의 로 x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이기를 뭘 보이느냐 하면 이놈이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발산의 j. 그리고 이 j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봤던 양하고 비슷해요. 여기 있던 이 양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2m분의 2im분의 h바 하고 4i 스타 4i 빼기 4i 4i 스타. 이 양이라는 것을 그렇죠. 이걸 증명을 하세요. 똑같은 계산입니다. x 없이 하는 거니까 계산이 반절밖에 안 돼요. 반절도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처럼 생겼느냐 하면 이것은 다이버전스 오브 J와 같고,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배웠죠. 전자기를 배웠죠. 전자기에서 이건 뭐예요? 연속의 법칙이에요. 전하부존의 법칙을 이렇게 쓴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적분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로의 d3승 x를 적분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산이니까, 어떤 벡터의 발산이니까 이것은 적분하면 뭐예요? 토탈 데리버티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제로라고요. Right?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적분을 하면 이거는 가우스 수열에 의해서 제2의 무한대 스피어에서의 적분인데, 무한대에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무한대에서는 다 제로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것은 제로다. 계산을 안 해봐도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계산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건 뭐예요? 아까 확률 밀도의 토탈, 이건 적분은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토탈 확률은 얼마예요? 1이니까 1의 미분은 0이어야죠, 당연히. 이게 이제 컨시스턴시 체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더 말이 좀 중요한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자, x에는 x를 멀티플라이 하는, 이건 굉장히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에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시간의 함수가 아닌데 이게 x가 p사이에 걸린 것을 갖다가 p에 액트하는 거하고, 이게 이걸 순서를 바꾼 거하고 p 오퍼레이터하고, 이 두 개의 결과는 다릅니다. 보세요.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i분의 h바 x p사이에요. 이걸 dx. x가 x에 걸리면은 ih바에 4i가 되고, 이게 여기에 걸리면은 x 곱하기 i분의 h바 dx 플사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걸리면은 i분의 h바의 dx 풋사이고 x를 곱해봐야 x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i분의 h바 곱하기 1만큼 더 있는 거예요. 플러스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 풋사이. 그렇죠? 그래서 p 오퍼레이터 곱하기 x 오퍼레이터 빼기 x 오퍼레이터 곱하기 p 오퍼레이터를 한 것은 i분의 h바 곱하기 1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즉 이런 그 연산자로 바뀐 이걸 오퍼레이터로 바뀐 풋사이에 액팅하는 어떤 그 오퍼레이터, 미분 오퍼레이터든지 혹은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산자 혹은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이들은 서로 교환이 안 된다. 교수님, 네. 근데 X 오퍼레이터가 음. 그 단순한 X랑 다른 어. X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풋사이에다가 X를 곱하는 연산자예요. 그럼 여기서는 단순히 X랑 X랑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교수님 그리고요 저쪽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저 식이 J 벡터랑 같다고 하셨는데 어. 그게 이거 데피니션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J라고 하면 근데 그게 무한대에서 0이 된다고 했잖아요 J 벡터. J가 무한대에서 0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이들이 다 어떤 가정이냐면은 풋사이가 여기는 있지만 여기서는 없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뭐 이게 나중에 가보면 이 모노크로마틱 웨이브 그러니까 이 단파장의 어떤 그 다시 말해서 정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그런 것들은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노멀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좀 서틀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하겠어요. 일단은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파티클은 어디 무한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양을 P와 X의 어떤 그 PX와 XP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뺀 거. 이걸 뭐라고 하면 커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P, X의 커뮤테이트는 I분의 H바. 거기 1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하이젠버그 엘지브라라고 그래요. 이거를. 양자역학을 공부를 할 때에 사실은 이런 X와 P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었어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는 아니잖아요. 응?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는 아니잖아요.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베이시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좀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양자역학을 만들어 우리가 지금 그 어떻게 빌드업해가는 포멀리즘을 빌드업해가는 과정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트릭스나 오퍼레이터나 같다고 그냥 여러분은 생각을 해두세요. 근데 P 파티클이 원래 P의 I분의 하바에 그 PX에서 미분을 해갖고 P의 연산자를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 X 연산자는 이게 그 X는 원래 X는 X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앰비귀티가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P는 그냥 그 뭐랄까 에브리지를 통해서 평균값이라는 것을 통해서 P라고 하는 것은 P 오퍼레이터 즉 미분 연산자에 대응된다는 것을 우리가 포스슐레이터 했어요. 법칙입니다. 그거는. X도 연산자로 뭐 미분 연산자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공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이 있다. L이 xpy 빼기 ypx 아닙니까? 여기에는 뭐가 대응되는 거냐 하면은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 y 빼기 y 오퍼레이터 p x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모든 어떤 옵서버블은 뭘로 이제 컨셉션 할 수 있느냐면 x와 p로 다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따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양자역학적인 어떤 그 오퍼레이터는 전부 이제 이 x 오퍼레이터와 y 오퍼레이터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클래시컬하게 x 제곱 곱하기 p 이런 것은 옵서블이 되죠. right? 졸지 마.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냐? x 제곱의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 도도 되고 이거는 px 제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p 오퍼레이터 x의 제곱 오퍼레이터 이거냐 이거냐? 골라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오퍼레이터 오더링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그럼 저희가 그 원래 2의 2i 세타 이런 거에서 실제로 파동 일반적인 고전적 파동 방정식에서 상태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되는 거잖아요. 점프를 냈는데 지금 그 미상 공간으로 바꿔서 그런 적에서 P에서 똑같이 x 오퍼레이터를 유도해낼 수 있는 거. 질문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러한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것은 프리 파티클의 경우는 확실한 어떤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유도가 아니라 점프다. 오케이? 이제 그랬을 때에 모든 고전적인 양은 양자역학의 어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어떤 오퍼레이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고전역학에 여러 개의 양자역학적인 양이 대응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그냥 그런 것들의 에브리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이거, x, p, x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그냥 에브리지로 대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uncertainty relation이었어요. 타이틀이. 그래서 이런 모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오늘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산수들을 잠시 잊고 잘 보세요. 이런 산수들을 잠시 잊고 익스페리먼트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해요. 실험으로.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번에는 뭐냐면 엘렉트론 디프렉션 실험을 다시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파동 이야기하면서 엘렉트론 영의 간섭처럼 인터페어런스 실험을 생각했잖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구멍 한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렉트론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한 개씩 보내도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띡똑 계속 쌓아가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건 뭐냐면 파동이었을 경우에 디프렉션 패턴입니다.
파동이었을 때 빛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인텐시티에 다는 거고 빛의 파티클의 경우는 뭐예요? 이게 확률 밀도에 다는 거예요. 여기에 파티클이 몇 개 떨어졌느냐. 100만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도대체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이제 다시 대충 이제 무시하고 가운데 주 피크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파동이었을 경우에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은 여기서의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부터의 이 각도가 얼마냐? 주극대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은 시타가 뭐에 비례하는 겁니까? 이 각이 뭐에 비례해요? 요 구멍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거는 주구도 잊지 말라고 내가 1학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게 A분지 또 뭐에 비례하냐면 람다에 비례해요. 요 각이. 그리고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이 파티클이 어디를 패스했느냐 요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X방향? Y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델타 Y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A예요. 델타 Y가 점점 작아지면 A가 구멍의 크기가 작아지면 델타 Y가 점점 작아진다고요. 즉 포지션을 그만큼 더 정확하게 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재면 잴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의 이 주극대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극대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을 파티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웨이브에서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더 많이 퍼진다고 하는 것은 웨이브의 자연스러운 성질이죠. 그렇죠? 간섭의 결국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입자의 랭귀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게 퀘스천이야. 그러면 파티클이 여기에 도달했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여기에 요 위치에서 이쪽 방향에 모멘텀의 성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파티클이 다 모멘텀 성분이 없었다면 다 여기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진다는 말은 이쪽 방향에 모멘텀이 uncertainty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델타 PY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uncertainty가 있는 겁니까? 파티클은 대충 이 위에 건 무시합시다. 우리가 대충 여기서부터 이 시타만큼의 uncertainty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쪽 방향의 크기를 P라고 하고 이쪽 방향 원래 이제 들어오는 모멘텀이죠. 이게 P. 그리고 요놈의 uncertainty 이쪽 방향을 이제 이걸 갖다가 델타 PY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P라고 하면은 델타 PY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디프렉션 실험으로부터 뭐라고 읽어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PY는 시타 곱하기 PY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시타라고 하는 것이 이 레이디어스 곱하기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것이 시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P분의 델타 PY가 시타라고요. Right? 그러니까 델타 PY는 시타에다 PY를 곱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죠? 1학년 피직스야 이게. 자, 그러면 시타는 뭐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A분지 람다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웨이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A분지 람다 곱하기 PY가 돼요. 이게 뭐냐?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Right? 그런데 맞아. I'm sorry. PY가 아니라 P죠. P. Sorry. 그래서 P죠. P. 토탈 P요. 자, 그런데
드브로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람다 곱하기 P는 항상 H와 같다. P는 람다분의 H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람다 P는 H라는 얘기. 이것이 뭐냐면 A분지 H라는 얘기. 그러니까 A는 뭐라고 그랬냐면 델타 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A를 곱하면 델타 Y 곱하기 델타 PY가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H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델타 Y 이걸 갖다 이쪽 포지션을 정확하게 재려고 그러면은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파티클의 랭귀지로 말하면 이쪽 포지션을 많이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의 Y 방향의 모멘텀의 언서텐티가 커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그걸 이해하는 게 언서텐티 릴레이션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의 PY의 언서텐티는 뭐예요? 여기에서의 이 Y 방향의 뭐예요? 이 퍼짐으로서 나타난다. 여기에서의 Y 방향의 퍼짐이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의 PY의 언서텐티 때문에 여기서의 X의 그러니까 Y 방향으로의 포지션에 있어서 언서텐티가 유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지션의 퍼짐은 여기서의 모멘텀의 퍼짐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게 이제 uncertainty relation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뭐예요? 웨이브가 파티클이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파티클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이런 그 uncertainty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티클 개념에서는 고전적인 역학에서 그렇죠? 라플라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의 초기 조건을 달라 내가 우주의 미래를 종말을 계산해 주겠다 그랬어. 언서틴티는 없는 겁니다. 파티클의 세계에서. 고전 역학의 세계에 언서틴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웨이브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뭐냐면 웨이브의 인트린식한 성질이거든요. 이거는. 웨이브의 성질을 우리가 가정하는 순간 파티클은 뭐예요? 파티클의 용어로서는 uncertainty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측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젠버그가 이걸 만들 때에는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했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하이젠버그의 망원경 얘기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파티클이 굉장히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쪼여가지고 그걸 보면 이 빛이 얘를 갖다가 차가지고 얘의 모멘텀에 있어서 그러니까 포지션에 있어서의 언서틴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 얘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양자역학 교과서에서 그 얘기는 다 제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잘 읽어보면은 하이젠버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모든 성질들이 엘렉트론의 언서틴티는 뭘로부터 왔냐면은 포톤의 그러니까 포톤이 아니라 이 빛의 웨이브적인 성질로부터 왔거든요. 엘렉트론의 웨이브적인 성질로부터 온 게 아니라 빛의 성질로부터 와요. 엘렉트론의 언서틴티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을 미슬리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직스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은 발견자의 원래 아규먼트는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위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걸 그냥 쿠오테이션 하는 데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다 빠져야 됩니다. 하이젠버그 망원경 얘기는 그러니까 현미경 얘기는 양자역학 교과서에 실리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포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혹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엘렉트론의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에서 어떤
measurement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별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시간이 한 5분 내지 10분 남았는데 나중에 가면 이 uncertainty relation을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 혹은 슈레딩거 방정식도 안 씁니다. 이 방정식 하나 가지고 이걸 유도할 수 있어요. uncertainty relation을. 뭐 측정이라든지 이런 얘기. 왜냐하면 하이젠버그 얘기는 전부 뭐냐면 측정에 관한 얘기예요. 측정을 하려면 빛을 써야 되고 일렉트론을 매주를 하려면 위치를 매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빛을 써야 되잖아요.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측정이 대상을 흐트르게 한다.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규먼트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다른 분야로도 전파가 돼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uncertainty 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컨셉이기 때문에 그게 심지어는 인류학에까지도 전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디어가 그런 걸로 전파가 된 거거든요. 메저먼트가 옵서베이션이 대상을 퍼터버 시킨다. 그게 오리진이다. 그래서 인류학에 가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사는 원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관찰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자가 그 사람 그 원주민들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 되고 때로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사탕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그 카운터 아규먼트가 뭐였느냐면은 그런 인터랙션의 와중에 이 선교사나 혹은 이 저 학자가 관찰한 그 원주민의 어떤 삶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디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리학의 uncertainty라는 이름을 이제 빌려가지고서 또 이제 그런 게 또 카운터 아규먼트가 뭐 퍼블리시되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긴 한데 원래의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이 uncertainty의 개념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주겠지만 여기 이 모든 것은 이 릴레이션은 델타 X, 델타 Y, 델타 X, 델타 P,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H바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 릴레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메저먼트와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이해가 됐죠? 입자의 파동성과 뭐예요? uncertainty relation. 다시 강조하지만 uncertainty relation은 파동성을 입자의 랭귀지로 재해석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스터리는 없다. 입자가 파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 성질은 그냥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 예. 저희가 어제 이중 슬립 풀어서 간섭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규칙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라는 책에 많이 하는 말이 하나를 막으면 갈 걸 알고 있으니까 가설이 아니거나 그거를 저희가 관측하기 전에는 얘가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른다고 해서 관측하기 전에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웨이브 펑션의 리덕션에 관한 개념인데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양자역학의 6번째 공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 측정을 하면 측정에 의해서 실제로 웨이브 펑션이 리듀스가 됩니다. 근데 그 얘기 오늘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하고 웨이브 펑션의 리덕션하고 uncertainty relation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